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이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찾았습니다. 사회 서비스 사업과 신하늘 사무관님 자리 함께 하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상돌봄 서비스는 저희가 작년 5월에 정부가 발표한 사회 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회 서비스의 하나인데,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노인이나 이제 장애인 분들이나 아동분들을 위주로 이제 시행이 됐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회 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에 맞게 이제 청년과 중장년 분들께도 이제 돌봄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그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상돌봄 서비스는 이 어떤 도움을 주는 제도인지 또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상돌봄 서비스는 이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이제 중장년과 청년분들께 이제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 돌봐드리는 이제 재가 돌봄 서비스와 이제 뭐 심리 지원 같은 이제 여러 가지 특화 서비스를 함께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이제 돌봄이 필요하신 이제 중장년 연령대와 가족을 돌보고 계시는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청년 본인이 이제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데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으셔서 그런 이제 돌봄이 필요한 청년 연령대를 대상에 새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 추가됨에 따라서 이제 청년분들께 이제 제공할 이제 여러 뭐 운동이라든지 이제 신체 건강 서비스를 추가한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중장년층들뿐만 아니라 청년분들도 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일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고 또 지원 대상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돌봄이 필요한 이제 청년과 중장년, 그리고 이제 아픈 가족을 이제 돌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는 가족 돌봄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몸이나 이제 마음이 아프신 이제 청년과 중장년 분들, 그리고 고립으로 인해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 분들, 그리고 이제 고립 은둔 청년, 뭐 가족 돌봄 청년 이런 분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요.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봄이 필요한 이제 청년과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에서 64세가 대상이고요. 가족을 돌보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39세가 주요 대상입니다. 자, 이 일상 돌봄 서비스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이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돌봄 가사 서비스는 이제 요양보호사 분들이 이제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을 하셔서 신체적으로 수발을 해주시면서 이제 돌봐드리는 서비스하고, 이제 뭐 설거지나 뭐 청소나 이런 여러 가사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뭐 가까운 뭐 장 보러 가신다든지 뭐 은행 가신다든지 뭐 이런 외출에 동행해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저희가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월 72시간까지 이제 이용자의 그 선호에 따라서 이용이 가능하시고, 이제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조금 본인 부담금이 차등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특화 서비스는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각 지역마다의 그런 다른 점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특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리 지원 서비스라든지 병원에 같이 가드리는 병원 동행 서비스라든지 이제 집으로 이제 식사를 배달해 드리는 이제 식사 배달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정부에서 여러 가지 표준 모델을 제안을 해드리면 이제 지역에서 이제 사정에 맞게 이 지역에서 제공할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되셔서 이제 지역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지역마다 다른 이제 서비스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청이나 아니면 시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일상 돌봄 서비스 이 대상 지역이 더욱더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확대되는지 소개해 주세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었던 해인데요. 그때는 이제 16개, 세종시를 제외하고 16개 시도에 51개 시군구만 이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제 세종시 포함해서 17개 이제 전체 시도가 다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참여하시는 시군구 수도 이제 179개로 늘어나서 작년에 비해 거의 4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더 많은 지역에 있는 이 다양한 중장년들과 청년들이 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 일상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하셔서 이제 지역에서 승인이 되시면 이제 전자바우처 카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카드를 가지고 이제 제공기관에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신 다음에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일상 돌봄 서비스를 더욱더 확대하고 난 뒤 바라보는 어떤 기대 효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가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몸이 아프시거나 이제 마음이 아프시거나 이제 고립돼 있으시거나 이랬는데 이제 돌봐줄 분들이 없었던 그런 청년과 중장년 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삶의 질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제 다른 이제 돌봄 분야 외에도 여러 사회 서비스를 조금 더 이제 고도화하고 이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몸이 이제 불편하거나 혼자 생활하는 이 중장년들과 청년들에게 이번 이 지원 사업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